안녕하세요. Unsupervised Scalable Representation Learning for Multivariate Time Series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드릴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장재섭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본 논문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Related Work에서 본 연구의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발표드린 뒤, Purpose Framework에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익스퍼리먼트에서 이 논문이 어떤 식으로 실험들을 준비하고 어떤 실험들을 하며 비교 대상으로 어떤 모델들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컨클루전에서 다시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는 매우 길기 때문에 긴 정보 중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여 인비딩하는 기법이 기존에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용적인 시계열 표현학습에 대한 연구는 이 연구 이전까지는 전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시계열 표현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실제 세계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의 라벨링이 거의 없거나 일부만 라벨링 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을 선호되지만 이를 구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성능이 잘 나오거나 기존 각 도메인에 맞춰서 나온 성능이 좋은 모델들은 라벨링이 다 지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라벨링을 바탕으로 표현학습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시계열 길이가 가변적인 경우가 많아 가변적인 시계열에 호환 가능한 표현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범용적인 시계열 표현학습 연구에 대해서 어렵게 하였으며, 비교적 표현학습이 쉬운 단기 시계열 표현뿐만이 아니라 장기 시계열에 대해서도 빠르게 학습 및 추론이 가능한 표현학습 기법을 제안한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표현학습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수가 증가되면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범용적인 시계열 표현학습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해 Dilated Causal Convolution과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관련 연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계열을 위한 비지도 학습의 경우 기존에는 비디오, 자연어, 음성과 같은 특정 도메인을 제외한 범용적인 비지도 시계열 학습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였습니다. 각 도메인에 맞춘 연구, 이를테면 표현학습 사이의 거리를 DTW를 통해서 구해가지고 이를 모방하도록 표현학습을 시키거나, 또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 등을 사용해서 표현학습을 하는 연구들은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각 도메인에만 적합하거나 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표현을 학습하는 방법론으로는 부적합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환 네트워크 계열의 모델들은 시계열 데이터의 표현을 학습하는 데 적합하다고는 하지만 길이가 길어지면서 연상량이 폭증되게 되면서 길이가 긴 시계열의 표현을 학습하고 이를 추론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 TTW의 거리를 모방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입력 시계열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DTW를 값을 구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되면서 긴 시계열 표현을 학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또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비지도 학습도 이제 시계열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연상량이 크게 증가된다는 점이 어려운 점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좋은 환경에서 학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제 시계열에 대한 표현 학습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에 소개드릴 트리플렛 로스와 Dilated Causal CNN을 사용하여서 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표현 학습 기법을 제안하여 기존 문제들을 해결하고 범용적이며 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도 학습이 가능한 방법론을 새롭게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트리플렛 로스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리플렛 로스는 유사한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표현이 가까워지도록 학습하고, 유사하지 않은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표현이 멀어지도록 학습하게 하는 로스 펑션입니다. 지도 학습으로 이를 구현할 경우에는 인스턴스가 속한 클래스 라벨을 사용해서 같은 클래스에게는 유사하게, 다른 클래스에 속한 인스턴스는 멀어지도록 학습하도록 구현할 수 있고, 비지도로 구현할 경우에는 워드2백에서 주로 사용되는 네거티브 렛 샘플링을 사용해서 네거티브 샘플은 멀어지도록, 포지티브 샘플은 가깝도록 학습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계열 데이터에 CNN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관련 연구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심층성공 신경망을 적용하여 시계열 분류 자체 성능 향상을 보이고자 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이는 시계열 데이터의 표현학습을 위한 방문론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향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맞는 CNN 구조로는 딜레이티드 CNN이 있는데, 이는 오디오 생성을 위한 시퀀스 시퀀스 모델의 인코더로 사용할 경우 RNN보다 좋은 성능을 달성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순환 신경망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딜레이티드 CNN은 옆에 이제 모델에서 볼 수 있는데, 옆에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데, 커널이 딜레이션 값에 의해 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져서 커널에 대한 값을 얻는 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구조를 사용할 경우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들을 입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CNN과 순환 신경망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ponentially Dilated Causal Convolution의 경우에는 기존 Dilated Convolution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서 장거리 종속성을 보다 잘 포착하며 인과적으로 정보를 추출하는 형태의 컨볼루전 레이어입니다. 이는 인과적으로 정보를 추출하여 시계열 정보를 추출하는데, 이때 인과적으로 정보를 추출한다는 것은 현재의 값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미래의 값을 사용하지 않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의 값들과 현재의 값들만 사용해서 현재의 값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 대해서 시계열적인 정보를 추출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컨볼루전 레이어는 LSTM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RNN보다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추가적으로 가변 길이 입력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을 작성한 연구원들은 이제 본 모델을 채택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CNN 기반 신경망이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적은 계층에서도 장거리 종속성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LSTM보다 연상량 및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포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슈퍼바이스드 트레이닝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워투백의 보호에서 이제 방식에서 이제 사용되는 네거티브 샘플링을 사용하였는데,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에서 하위 집합을 랜덤으로 한 개를 추출하여서 포지티브 샘플링을 진행하고 포지티브 샘플에 대해서 거리 가깝도록 학습을 시키고, 다른 시계열 데이터에서 하위 집합을 랜덤으로 K개를 추출해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한 다음에 네거티브 샘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에서 거리가 멀어지도록 학습을 시켰습니다. 또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이제 트리플렛 로스 펀션을 사용했습니다. 이 트리플렛 로스 펀션의 형태는 아래 수식값을 볼 수 있는데,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포지티브랑 그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의 모델의 아웃풋이 이제 다 프로덕트로 연산해서 이게 매우 커질수록 시그모이드 값이 1이 가까워지니까 둘의 데이터는 이제 가깝도록 학습을 하고, K개의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값을 다 프로덕트 시켜가지고 시그모이드 값을 넣음으로써 이제 거리가 제일 멀어지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트리플렛 로스 펑션은 이제 입력 길이에 상관없이 아웃풋 차원만 같으면은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설계되어졌기 때문에 스칼라블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코더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계열 정보 추출, 그리고 시간 및 메모리에 대해서 효율적이며 가변 길이 입력 허용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들은 Exponentially Dilated Causal Convolution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신경망 사이에 리킬레루 및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하였고, 딜레이션은 이제 2의 제곱 형태로 증가되게 하여 exponentially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볼루전 레이어는 이제 글로벌 맥 스플링 레이어를 통해서 스키즈 시켜가지고 고정된 일차원 크기의 형태의 아웃풋이 출력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데이터셋은 이제 단병량 데이터셋 분류 데이터셋으로서 이제 표준적인 데이터셋이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서 UCR 아카이브 데이터셋이 사용되는데, 이 데이터셋에서 128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정확도 점수의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변량 시계열 분류 데이터셋의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서 UEA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30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해가지고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제 길이가 매우 긴 시계열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IHEPC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한 프랑스 가정의 분담 평균 전력 소비를 모니터링해서 얻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값인데, 이 값이 이제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 셋에 대해서 해기 실험을 진행해가지고 성능을 평가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트레인드 데이터셋을 사용하여서 비지도 학습을 진행한 후 학습된 표현을 SVM을 통해서 분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때 네거티브 샘플링 수를 5나 10개로 고정하거나 랜덤으로 1, 2, 50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해서 학습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네거티브 샘플링 수인 K 개수가 이제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해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병량 시계열 분류 이제 비교 모델로서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서는 DTW를 베이스라인 연구로서 사용하였는데, 길이가 다른 두 시계열 데이터 사이의 거리의 유사성을 측정한 다음에 이를 모방하도록 비지도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고, 비신경망 지도 학습 모델 소타 모델로서 이 당시에 ST와 보스라고 해서 이제 적혀 있는 대로 어떤 이제 특정 소타 모델들을 사용하였고, 비신경망 앙상블 모델은 이제 위에서 소개된 ST와 보스를 사용해서 보스 DTW 등을 사용해서 이제 앙상블된 모델로서, 하이브 코테는 이제 복잡하게 이를 앙상블 모델을 만들었고, 이는 간단하게 만들어진 앙상블 모델입니다. 신경망 모델로서는 이제 이 단병량 데이터셋에 대해서 리뷰 논문이 존재하였는데, 이 리뷰 논문에서 가장 좋다고 한 지도학습 기반 신경망 모델을 레즈넷으로 꼽아가지고 레즈넷을 비교 대상 실험 모델로서 이제 준비를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병량 시계열 분류 성능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지도 표현학습 모델들을 일단 제일 초반에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타임넷과 RWS는 이제 타임넷은 인코더 디코더 기반으로 비지도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표현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였고, RWS는 이제 DTW를 좀 더 이제 학습하기 쉽도록 빠르게 학습되도록 이제 변형한 구조의 비지도 학습인데, 이 둘보다는 확실히 일관되게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타 지도학습 기반 비신경망 모델들보다 옆에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소타 모델들의 앙상블 모델인 이제 하이브 코테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하이브 코테가 이제 많은 앙상블을 통해서 필요 샘플에 대해서 잘 찾아내가지고 성능이 좀 더 높아진 것을 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레즈넷의 경우에는 이제 71개의 UCR 데이터 중 63%가 더 좋은 성능을 레즈넷에서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신경망 지도학습 기반 비신경망 소프트웨어 모델들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제 인코더의 그 비지도 학습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스팔스 라벨링에 환경을 가정하고 일부 데이터만 라벨링이 되었다고 가정한 뒤 라벨링된 일부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 사이의 성능을 비교하였는데, 표현 학습된 인코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1.5%의 데이터로 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81%의 정확도를 달성했지만, 레즈넷의 경우에는 1.5%의 데이터로 1.5%의 정확도밖에 달성하지 못하였고, 7%의 데이터로 99%의 정확도를 달성한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과 달리 레즈넷은 50%의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99%의 정확도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였다고 연구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트랜스퍼리티에 대해서는 이제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성능에 대해서 실험 표 같은 걸 제시하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의 트랜스퍼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들은 다른 데이터로 학습된 인코더로 데이터를 인베딩 및 성능의 비교를 진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로 학습된 인코더에서 추출된 표현을 SVM을 통해서 분류를 한 성능과 같은 데이터로 학습된 인코더에서 추출된 표현을 SVM을 통해 분류를 한 결과가 매우 근접하다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는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이제 보편적이면 사용하기 쉽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크게 뭐 수치적으로 정보를 적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변량 시계열 이제 분류 성능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UCR 아카이브 데이터셋에서 성능을 평가하였고, 다변량 시계열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DTW 기법인 DTWD를 베이스 라인으로 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성능이 69%의 데이터셋에서 이제 능가하거나 일치하는 것을 보였고, 이 논문이 나올 당시에는 이제 다변량 시계열에 대해서 소타 모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DTWD하고 UCR 아카이브 데이터셋을 구축한 이제 저자들이 그 구축한 사람들이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모델인 DTWD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제 비지도 학습 기법이 좋다 이런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성능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귀 학습에 대한 레이블 지정 없이 긴 시계열에 대한 표현 학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데이터는 이제 한 분기에 대해서 표현을 바탕으로 표현을 이제 인베딩 한 다음에 그 인베딩된 표현으로 다음 데이 또는 쿼터의 평균값과 그 전날의 이제 데이나 쿼터의 평균값이 불일치 정도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비교 모델로서는 원시 시계열 데이터로 학습된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과 그 성능을 비교하였는데, 실험에 대해서도 수치적으로 적진 않은데 성능이 약간 저하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과 관련된 효율성이 크게 증가시켰다고 하는데, 이 연산과 관련된 효율성이 크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테이블 2를 보시면은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학습된 모델은 이제 데이에 대해서는 12초, 쿼터에 대해서는 9초 만에 이제 결과를 추출할 수 있지만, 원시 데이터로 학습된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의 경우에는 데이에 대해서는 3분 1초가 걸렸고, 쿼터에 대해서는 1시간 40분 15초의 추론 시간이 걸렸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연산과 관련된 효율성이 그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현 학습이 더 좋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제 결론에서 다시 요약 정리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확장 가능하고 고품질에 사용하기 쉬운 시계열 인베딩을 제공하는 범용적인 비지도 학습 기법을 최초로 제안하였습니다. 가변 길이를 허용하는 딜레이티드 컨볼루전을 사용하여 인코더를 생성하였고, 새로운 트리플렛 로스 펀션을 사용해서 비지도 학습 모델 및 방식을 구현하였습니다. 비지도 학습을 통해 추출된 표현이 이제 지도 학습 모델만큼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보이면서 이제 실제 공간에서도 연산량을 효율적으로 줄이면서 좋은 성능 내는 인코더를 통한 방법론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